망경관은 아주 이제 오래된 우리의 영화관이죠. 조선의 영화관인데 활동 영화 시절에는 변사들이 움직였었어요. 직접 이제 한때 해설해주는. 많을 때는 7명이 위에서 변사가 있었다 그래요. 빌려줄 정도로 다른 도시에. 그래서 그때는 변사를 통해서 영화를 보니까 변사 컨디션에 따라서 영화가 다 질이 재미가 더 바뀌는 거예요. 달라졌겠네요. 그 전날 변사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찌뿌다하다 그러면 그날 잘못 들어가면 영화 맛이 보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변사 세대는 아니지만요. 지금 레이장 말고는 지금 팔공야학 학생들이 다 망경관에 대한 추억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망경관이 다 있죠. 저는 이제 1999년, 99년에 만경관에서 영화를 봤었는데 쉬리라는 영화 알죠? 쉬리. 우리나라 최초의 그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멀티플렉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관 개봉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쉬리가 만경관 개봉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시면 그 통조림 그때도 있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네네. 그냥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냥 아 저 그때 시리에 계단에 앉아서 봤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쉬리를 진짜로. 저도 99년에 망경관에서 정말 쉬리 본 많아요. 기억이 나는데 같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어린 그 아니 등치가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친구 아니야? 숨겨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80년대 때 망경관 근처에 되게 맛있는 그 빵집이 있었어요. 그 건너편에 되게 유명한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가 있었거든요. 안과에서 진료받고 앞에서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뭐 시간 여행에서 추억 여행까지 아주 풍성하네요. 이런 공연 문화의 추억들이 다 이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토양들이 이제 1945년 10월 1일 날 또 보태집니다. 10월 1일 날 동성정 일정목에 이 청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연극과 영화 운동들을 펼쳐왔다. 그래서 이제는 해방이 됐으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지역다운 지역을 만드는데 우리가 영화로서 힘을 합쳐보자. 그 청년들이 10월 1일 날, 1945년 10월 1일 날 10월 영화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10월 영화공장. 이름도 너무 10월 그렇지 않나요? 영화공장. 예, 10월 영화공장. 멋있네요. 이름 이름 잘 너무 지었어요 멋있죠. 너무. 처음에는 영화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자본도 투입되고 많은 것들이 힘드니까 제작하는데 그래서 10월 영화공장 이동극단을 먼저 만들어서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공장의 숙소나 찾아다니면서 자, 그 활동들을 연극을 통해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기를 세우자, 지역을 사랑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청년의 어떤 정의로움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특히 뭐 경주 고도 같은 지역을 사랑하는 영화도 만들게 되고요. 싸우는 열차처럼 노동 문제, 수해 복구와 관련된 뉴스도 만들게 되고 또 하나 럭비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10월) 영화공장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영화 공장을 만들어서 영화사를 차려서 지역 문화의 디딤돌이 되겠다. 이렇게 해방되자마자 영화사를 만든 그런 도시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구가 그래서 최초네요. 예, 대구의 청년들의 그런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활력 있는 지금 봐도 정말로 박수를 쳐줄 일인 거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네. 이게 저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서 임화수라는 인물이 그 영화 산업의 그 기틀을 닦은 사람, 물론 뭐 문제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독 대구가 영화, 연극 이런 문화가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유독 대구 경북에서 이런 발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창훈 대표님 혹시? 문화가 잘 되려면 일단은 그 도시가 융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융성해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01년에 경상 감영이 들어오면서 영남의 중심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돈과 물자와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해방과 근대 이후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피난 온 예술인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모여지면서 예술이 꼽히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현대에는 또 각 대학들 4년제 대학들이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교육열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문화예술들이 꼽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지방도시 최초로 영화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구 시민으로서 굉장히 또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제 해방기에 우리 대구 청년들이 연극 영화 활동을 한 거는 아무래도 많은 의미를 가지겠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요. 대구 키니마에서 1946년 12월에 10월 영화 공장에 10월 영화 뉴스가 상영이 된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10월 항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보이죠. 필름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고가 남아 있죠. 그때는 영화 뉴스가 대한뉴스처럼 만들기가 쉬웠기 때문에 영화를 하는 중간이나 하기 전에 영화 뉴스를 많이 상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월 영화 공장은 이 청년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 사랑과 지역 사랑의 모습들을 실천하면서 대구 경북의 비전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영화와 영상으로. 근데 또 10월 영화 공장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요.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문복진 아동문학과 편집 책임자를 맡아서 힘을 보탰고요. 사진작가인 최계복 이런 분들은 주관을 맡아서 총천년색 영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지만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살고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년이 살아야 기성세대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모습이 결국은 대구 경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